무사셋.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도 혹시 있을까요? 그게 중요하겠다. 네.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오랜만에 심도 있는 질문. 예리하네. 네. 제가 또 퀴즈를 드릴게요. 상품이라도 걸세요. 아, 맞아. 상품 없습니다. 네. 아이, 퀴즈 나갑니다. 네. 네. 어떤 근로자가 있어요. 이 회사는 임금 항목의 개수가 되게 많아요. 뭐가 있냐면 기본급, 식대, 차량 유지비, 직급수당, 체력 단련비, 출장비 다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돈이에요. 이 항목들 중에서 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뭐는 포함이 안 될 것 같으세요? 저는 좀 나이브하게 시간당 얼마씩 해서 인정해 주는 게 아닌 것 같은 것들, 이를테면 식대, 출장비, 체력 단련비, 그것들은 통상임금에 포함 안 될 것 같아요. 김무사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세 가지 기준. 고정적, 일률적, 소정 근로대가. 이 3번 소정 근로대가를 봤었을 때 식대, 차량 유지비, 체력 단련비. 요건 안 될 것 같아요. 결국 똑같네?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모든 항목은 다 통상임금에 포함이 돼요. 오. 이게 이름을 회사가 그렇게 지급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왠지 소정근로 대가가 아닌 것 같잖아요. 체력 단련비 막 이런 거. 복리후생비이지 그게 임금은 아닌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예. 그쵸.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하는데 사실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냐 아니냐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문제를 낼 때 아주 약간의 트릭이겠지만 고정적으로 월에 계속 지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체력 단련비, 이름은 체력 단련비인데 계속 그 사람한테 고정적으로 지급이 돼요. 임금의 성격이 있다라고 봐요. 이거는 회사가 그냥 약간의 트릭을 쓴 것이다. 이거는 사실 임금이다. 이렇게 네, 보고 뭐 출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실비 변상적인 성격으로 지급되는 출장비는 그게 고정적인 게 아니잖아요. 내가 출장을 가는 달도 있고 안 가는 달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때마다 금액이 달라지는 거는 그 통상임금 포함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출장비도 고정적으로 일정한 금액이 계속 지급되는 거면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이 돼요. 네. 식대 무조건 다 포함이 돼요. 물론 이제 조건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 사실은 또 집무사님은 더 잘 아시겠지만 비과세에 적용을 받기 위해서 식대 차량 유지비는 약간 그냥 넣고 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넣고 봐에서 설정이 되는 금액은 뭔가 이제 통상임금성을 부정하기 위한 비과세를 위한 그냥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이거는 임금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식대는 다 포함이 되고 근데 이제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차량 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비과세 요건으로 정말로 뭐 업무에 뭐 이용을 하고 이런 걸 다 충족시켜서 넣어 놓으면 그거는 또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빠져요. 사실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거는 임금이 아닌 돈, 대표적으로는 생일 축하금이라던가 그러니까 금품은 맞는데 어떤 내가 노동을 제공한 대가가 아닌 돈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여름 무슨 뭐 휴가비 임금 자체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통상임금에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느냐를 큰 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세부적으로 애매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여전히 이슈이긴 해요. 정기적으로 월급처럼 따박따박 지급이 되는 임금은 그 이름과 상관없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이 된다.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들께서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이기도 하고 이번 판례에서도 이슈가 됐던 성과급이라는 거 있잖아요. 인센티브. 네, 개인이 굉장히 특출을 났을 때 연말에 뭐 지급을 한다라거나 또는 회사의 전체적으로 매출이 뭐 일정 기준 이상 달성이 됐을 때 뭐 전체 직원들 한때 어떤 뭐 개인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지급을 한다라던가 성과급이 과연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이 될까라는 것도 사실은 일부 이슈이긴 하거든요. 어떨 것 같으세요? 성과급은 얼마만큼 성과가 있으니까 주는 거기 때문에 네. 정해진 조건이 충족돼야만 주는 거라서 통상임금은 아닐 수도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집무사님 어떠세요? 저는 안될것 성과급. 같아요. 포함이 되지 않는다. 고정적이고 일률적이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와, 네. 명쾌하다. 맞습니다. 사실은 성과급은 그 통상임금의 범위에 반하는 요소가 있어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그 소정근로로 인한
추가적인 어떤 뭐 그 보너스 개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매출의 어떤 결과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또는 주더라도 내가 어떤 평가를 받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이런 성과급은 기본적으로는 통상임금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 판례에서 성과급에서 통상임금에 포함이 된다라고 판결이 난 게 뭐냐면 최소로 기본적으로 지급이 되는 금액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회사가 매출이 안 좋더라도 연말에 100만 원씩은 무조건 주고 그 다음에 그 이상의 금액은 뭐 회사 매출이 얼마가 됐을 때 또는 개인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뭐 150만 원, 20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구간이 나눠져 있긴 한데 100만 원은 무조건 지급이 됩니다 라고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은 그 최소 보장되어 있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된다. 근데 너 네. 개인적으로 진짜 너무 궁금해서 네. 그런데 저희 회사가 지금 그렇거든요. 제가 네. 제가 월마다 이제 지급을 되어지고 저희는 3월, 5월 날 신고 기간이기 때문에 네. 야근들을 많이 했잖아요. 네. 성과급이 나갑니다. 네. 그 딱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네. 기본급의 50%를 3월, 5월 이렇게 지급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거는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제가 언뜻 생각하는 그러면 이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어질까요? 그러면? 그러면 그 기본급의 50%는 그러니까- 그냥 그때 일만 했으면 누구에게나 그쵸, 바로 그거예요. 그럼 포함될 것 같아서. 그러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죠. 네. 이름만 다르지 어떻게 보면 특별한 상여금이라고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지 그쵸. 않을까요? 그거는 어쨌든 지급하겠다라고 정해져 있는 금액이잖아요. 계약서도 써 있긴 해요. 그쵸. 개인이 그리고 내가 계산할 수도 있고 예측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거는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죠.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 가능성이다라는 것도 하나의 숨어있는 맞습니다. 하나의 큰 잣대가 맞습니다. 되겠네. 맞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불리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실 것 같긴 해요. 네, 그렇긴 합니다. 네, 이 뭐 성과급이라는 것 때문에 또는 정기상여금이라는 것 때문에 더 그럴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또 중요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났으니까 네. 이 판례의 어떤 흐름과 태도에 준해서 회사 내부의 방침을 수정을 하시거나 그래야 될 부분이 많이 있겠네요. 이 판례 진짜 중요하네요. 그쵸.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이나마 막 판례도 막 이렇게 판결문 보면은 저희도 사실은 무슨 말인지 해석이 안 될 정도로 어려운 용어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저희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시는데 궁금증을 해소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종류의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신 분은 우리 안무사님께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인해드립니다. 정말 사업장이 어디라고요? 네, 테헤란로 88길 22.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법무사 김청산, 노무사 아는지 세무사 전영지. 셋이 모여 무사 셋이었습니다. 무사셋